법을 어기면서 간이 몽골 텐트까지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 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시고. 네, PK 정치 토크 이성권 전 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치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박동원 폴리콤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요. 자, 11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속을 한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들여다 보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박 대표님, 네. 우선 이번 조사 언제 어떻게 실시가 됐습니까? 네, 지난 주말 23일, 24일간 양일간 네. 부산 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네. 유무선 37대 63의 비율로 아하.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산이 훨씬 많았군요. 예. 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한아시안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인해서 이제 한일 정부 간의 네. 신경전이 많이 펼쳐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는 또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아시안 정상회담이 펼쳐지기 그 전주 주말이었지만은 이미 그 분위기가 지역에는 조성이 돼 있기는 있었고요.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 그리고 또 지소미아까지 이게 부산 민심에 어떤 더 영향을 미쳤을지. 자, 우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네. 긍정평가보다 좀 높았습니다. 네. 저희 KNN 조사가 시작된 5월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지금 지난 5월부터 거의 유사한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네. 지난 9월 조사에 비해서 네. 매우 잘못했다는 비율이 아. 한 5%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국정 지도도가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아까 박동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5월달 조사부터 11월 조사까지 네.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가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네. 모름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네. 곳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기다리는 것은 네. 국내 정치의 시간입니다.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네.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의 과제 그렇죠. 이야기군요. 그리고 이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수처법이나 네. 선거법 난제도를 기다리고 있죠. 네. 또 검찰에서는 유재수 검찰 조사 무마와 관련해서 청와대로 갈 것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적인 난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호재보다도 그렇게. 악재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대통령의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아세안 정상 특별 정상회의 네. 요 부분만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면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왜냐 먼저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교통 문제 때문에 네.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예. 또 해운대나 이 주변 일대에서 좀 힘든 차가 많이 점이 있긴 막히고 하던데요.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기간 동안요, 호텔하고 관광업계에서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렸습니다. 네. 그 종사자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만몇천 명이 왔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분도 소비성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부산 시민한테는 복이었지만 다른 전국의 다른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부산의 순서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고향을 좀 챙기신 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특히 또 강조해야 될 게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결의했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 속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접적으로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네, 한국당이 36.8%,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32.1%,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거의 4%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5월 조사부터 꾸준하게 네.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정의당 순이었고 네. 무당층이 13%였습니다. 예상대로 한국당은 60대 이상에서 네. 그다음 민주당은 30, 40대에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네. 중서부권 같은 경우에 네. 자유한국당이 다소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동부권에는 당초 5월 조사와 달리
아. 전 더불어민주당이 뭐 1%긴 하지만 그렇네요. 예, 아주 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예, 중동부가 연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인데 말이죠. 지역별로 분리해서 보더라도 거의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죠. 아니 이게 조국 사태 당시의 조사를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회복됐습니다.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조국 사태 때는 지역자가 상당히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조국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4개 권역별로 이렇게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미세 검토를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하. 예, 예를 네. 들어서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네, 이야기. 동부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권의 가장 스타가 김세연, 네. 금정구의 김세연, 아. 그리고 해운대구의 하태경 이런 분 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네.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세현은 또 불출마 선언을 예. 했으니까는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해운대 윤준호 의원을 비롯한 해운대와 네. 기장 이런 지역에 또 우리 민주당 지지세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또 그런 지역 연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네, 저 한국당의 내부의 뭐 작은 파열음들 결국은 이게 통합을 위한 작은 푸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보수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또 질문도 있었지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우선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네, 그 한국당과 바른당 일부 통합이 24.1% 네,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 한국당, 바른당, 우리공화당 네. 세 당 통합이 19.1%, 네. 그다음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양 두 당의 통합이 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에 반대한다가 네. 26.9%, 그러니까 부산 시민 4명 중에 네. 1명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은 또 민주당 지지층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잘 모르겠다도 21.1%에 달해서 한 절반 정도는 네. 뭐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통합 반대하거나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보수 진당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그럼 또 어떻게 우리 또 지지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두 당 간의 지지를 물었습니다. 네. 보수 통합 신당을 지지하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그 보수 통합 신당 지지가 45.3%, 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7.3%로 네. 8% 정도 통합 신당이 높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자유한국당이 다른 보수당들과 합했을 때를 가정하고 올라갔네요. 올라가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도 올라가고 양당이 네. 다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 이성근 의원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저기 부산 시민의 보수 통합에 대한 의견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시민들이 원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네. 일단 보수는 뭉쳐라라는 결론입니다. 아, 네. 그 여론조사 아까 박동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보다 적어도 5% 이상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네.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무조건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기 위해서 뭉쳐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귀향에 뭉칠 거면 어떠한 방식으로 뭉칠 건가에 대한 네. 의견인데, 무조건적인 대통합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네. 변혁이라는 개혁 세력하고 뭉치는 게 네.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4%로 제일 높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네. 우리 공화당까지 넣어가지고 대통합을 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5%더 빠지게 됩니다. 근데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그런 네. 지역에서 5% 빠진다고 하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정당이 통합하는 것보다는 네. 두 개의 세력이 뭉치는 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알 수가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악의 통합 방식은 우리 네. 공화당과의 통합이 최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변혁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요.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4.7%, 네. 5% 정도 앞서고 있는데 통합 신당을 만들어도 8%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3% 정도 변별력밖에 없는데요. 네. 이것은 많은 부산 시민이 보수 통합이 그 정치공학적 이합 집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명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효과가 미미한 걸 보면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요 통합 반대.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그 항목에 대답을 했겠지만 네. 통합 반대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명분 없는 통합의 한계는 명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통합을 하려면 명분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네. 다음 이미 질문에 아니 3% 정도라 하더라도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기존에 통합하지 않았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네. 또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아니지만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오차 거예요. 범위를 살짝 벗어나긴 네, 벗어나게 했고요. 되고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 또 줄어들어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미 보수 통합 신당에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거고 민주당도 결집이 되는 거거든요. 결집은 양쪽이 같이 되죠. 그러니까 진보와 동시에 보수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3%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크죠. 예, 그런 그러니까 말씀. 이미 결집 효과는 이쪽이 훨씬 더 누리게 된다는 걸 그 정도 의미하는 효과야 거예요. 없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회 대치의 정점에 서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 두 개를 물었습니다. 네. 우선 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네. 찬성이 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선거제 이슈 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그 반대가 51.4%, 음. 그다음 찬성이 29.7%, 네. 반대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아마 좀 찬성 쪽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이제 부산 시민이 지금 난제로 쌓여 있는 공수처와 그리고 선거제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보수적인 부산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더 높지 않습니까? 좀 평균으로 놓고 보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건데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어놓고 네. 혹은 양보를 하라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된다.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있어왔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도 변화를 바라는 거고 부산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법을 하나 제시를 했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네. 재미있는 현상이 반대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가 높은데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많습니다. 네. 이 수치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하는 게 57.6%인데 반대가 21.4%나 돼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57.8%인데 반대가 26.2%나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적어도 선거법은 그 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야당을 포함한 전체 정당들이 합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또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이성근 의원님이 제시한 그 의견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형성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 네. 분이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고정인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뭐 그런 않았는데. 의견이 있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지지층들은 전략적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패스트트랙에 크게 찬성하지 않는 선거제에 크게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심층 면접해 보면 이런 의견이 있답니다. 이 제도가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하, 네. 사실 정의당과 군소정당 의석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몇 사람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소개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다. 네. 이런 걸로 공수처를 많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검찰처럼 네.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하.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도 한번 그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뭐 1위로 나타났군요. 우리 부산 네. 지역에서는요. 그다음 이낙연 총리는 21.4%.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극한의 단식을 지금 벌이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지난 9월과 7월에 비해서 소폭 좀 하락을 한 이 조사 수치가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네. 황교안 대표가 네. 그리고 30대와 중동부권에서는 이낙연 네. 총리가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론조사에서 5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38%까지 지지도가 나왔는데 그때에 비교하면은 지금 거의 한 8% 정도 떨어진 셈이네요. 저도 저 여론조사를 한번 과거를 뒤져보니까
그때 5월 달에 정당 지지도가 네. 38.9%였습니다. 아하, 네. 그럼 황교안 대표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네. 38%였어요. 아하. 그건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와가지고 정당 지지도는 36.8%인데 네. 개인 후보 지지도는 30.1%로 확 떨어진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를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빠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메꾸고 있는가 하면 네. 공교롭게도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건 뭔가 하면 이미 국민들이 장애투쟁이나 삭발이나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투쟁보다는 오히려 타협하고 협상을 발휘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고 자기세진하는 정치를 기대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길보다는 투쟁의 길만 가고 있으니까 네. 강도는 세지지만 흡수하는 유권자층은 오히려 더 엷어지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황교안 해석을 대표의 단식이 그렇게 뭐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비치지는 않는다 또 이런 예. 의미도 되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곧 20%대로 아마 오늘 지금 현재 조사하면 20%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네. 새로운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극한 투쟁에 일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로 가는 것은 네. 지금 단식 조사했잖아요. 얼마 전에 단식의 찬반을 조사했는데 거의 8대2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20%대로 떨어질 거라 보고요. 반면에 이당학연 총리는 조금 있으면 연말이나 연초에 네. 총리를 간두고 당에 복귀하면 네. 지지율 상승이 저는 예상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불을 되면 보듯 뻔하다 네.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총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율은 흡수했습니다. 단 대통령 밑에 그늘에 가려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주목받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달리는 말에 날개가 달릴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가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삼선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김영춘 의원의 대권 도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니면 나라를 못 구할 것 같아서 쉽다가도 어려운 게 정치고 또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큰 숙제를 안게 되고 더 큰 갈등을 안게 되는 게 정치의 운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다한 명성증을 가진 이 나라를 내가 안 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부쩍 굳히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통일, 선진, 강국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이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먼저 민주당 쪽에 물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김경수 같은 이런 우리 지역의 대권 후보들이 지금 예. 살짝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김영춘 의원의 대권 도전설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새로운 얼굴 찾기 아닙니까 혹시? 부산 경남의 이제 조국이나 김경수 이런 분이 좀 주춤하는 상황이 네.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김영춘에 대한 대망론, 네. 김영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약간 놀란 것이 우리 김영춘 의원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겸손하고 점잖하고 네. 선비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은행을 거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 당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데 단점이라면 뭐 계보를 만든다거나 이런 자기 개인 정치를 위한 세를 규합하는 이런 쪽이 좀 약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렇게 강하게 자기 포부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하신다면 파기력이 상승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부산 경남에는 네.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총선을 앞두고 네. 지금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 좀 끌고 나가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작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김영춘 장관님도 장관직도 충분히 잘 그렇습니다. 수행했고 네. 또 대통령이 될 자질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내년 총선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특히 부산 경남의 경우는 이끌고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한 그 리더 역할로 네. 김영춘 장관을 생각을 하고 부각을 시켜주는 거죠. 저 방송이 민주당의 유튜브 방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기획해서 네. 추진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김영춘, 조만간에 김부겸 또 전 장관 대구 네.
대구 경북을 이끌겠죠. 박원순 그다음 시장도 박원순 하시고요. 시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 명씩의 리더를 배치시켜 가지고 네. 총선을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띄워주는 배와 같은 존재겠지요. 네, 국민들이 띄워줄지 안 띄워줄지는 또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주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게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먼저 박동원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회가 있고요. 저기 퍼센테이지 표시죠. 그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뭐 최근에 네. 민주당에서 이철이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 그다음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현역을 30% 선 정도 물갈이 하겠다. 네. 그 최종적으로 50% 정도까지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민주당도 곧 아마 그럴 교체 아마 뛰어들 겁니다. 네. 뛰어드는데 그 역대 15대 총선부터 5번의 총선을 보면은 네. 그 평균적으로 한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교체가 됩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절반이 초선 의원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런데 뭐 지난 뭐 20년간 우리 정치가 그렇게 뭐 크게 뭐 진보하거나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교체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뭐 감동쇼 정도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뭐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저기 정치가 변하고 하는 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채워넣는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시대 정신을 부합하고 네.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위해서 혁신하고 네. 열정을 가진 물갈이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판갈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들리더라고요. 네. 예. 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퍼센테이지로 정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과연 저 퍼센테이지에 어떤 숫자가 담길까 더 궁금해지고요. 예. 최태경 대변인, 네. 예, 정치와 종교입니다. 핫한 주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우리 한교안 대표님께서 네. 정교 분리를 우리 현대 민주주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이 정광훈 목사시죠. 예. 네.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교안 대표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 지도자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그분들이 견인하는 의견을 너무 수용해서 자기 정치 행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가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공수처법, 그죠? 지소미아, 이런 패스트트랙 선거법 이런 건 그런 문제라고 아무도 국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타협의 내용이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도한 생각을 주장을 하면서 네. 상대 진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를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슈를 네. 정해봤습니다. 네. 이성근 의원께서는. 예, 저는 초조한 청와대라는 아하. 주제를 좀 네. 잡아봤는데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아주 기분 좋은 신나는 일정을 보내고 청와대로 네. 돌아가시면 국내 정치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고 한쪽에 있는 분이 김기현 예. 전 울산시장이시고요. 그렇죠. 김기현, 오른쪽이 또 그다음에 유재수. 유재수 예. 부산시 전 뭐 경제부시장이고. 언론에서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네. 대한 수사가 과거에 기업으로부터의 비리,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비리에 네. 대해서 감찰이 청와대의 위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중단이 됐다고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누가 개입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배후에 또 친문 진영의 핵심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게 검찰 수사에 있습니다. 갈 것이 청와대 청와대로. 어디까지 겨눌 것인가. 그렇죠.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울산시장을 했던 김기현, 예, 네. 그 시장에게 그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네. 수사의 제보가 청와대로부터 온 거죠. 근데 왔다는 이야기가 설이 있죠. 설이 네, 있는데 네, 네. 그 청와대에서 설이 나왔는데 당선된 분이 송추로 네. 시장인데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2012년대 출마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원 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송추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시장을 네. 이렇게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건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은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는 검찰의 칼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네. 초조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날지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